새벽 4시 지하철역 앞에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하는 구직자들. 목도리와 귀마개 사이로 파고드는 칼바람도 아랑곳하지 않고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립니다.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3시요. 3시 일어나셔서 그럼 바로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일부는 승합차에 올라타 일터로 향하지만 나머지는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한 6시까지 팀장들이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일이 없으면 집에 가는 거예요. 여름에는 100분에 80 나갔는데 지금은 100분에 한 40 나간다 할까? 예, 이 정도예요. 날이 밝았지만 영하 6도로 여전히 추운 날씨입니다. 새벽에 만난 일용직 근로자의 일터로 가봤습니다. 공사장 주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제 끝나고 가시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나온 폐기물 다시 이제 실어서 이제 이렇게 버리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추위 속에 받은 일당은 16만 원. 하지만 매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일주일에 2, 3일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휴가 때는 좀 이렇게 길게 하고 있고. 하반기 기준으로 건설업 임시 일용 근로자 취업자 수는 4년간 15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가뜩이나 줄어든 일자리 한파에 겨울 한파까지 겹치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하루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탄 자동차를 새 차로 바꿀까 했던 이모 씨는 견적서를 몇 번 받아본 뒤 결국 마음을 접었습니다. 금리가 너무 올라 월 할부금 내기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같은 경우도 한번 알아봤는데 중고차 가격도 같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중고차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금리 인상 여파로 서민들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게 됐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 판매액 지수는 120.4로 전월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생산은 더 크게 줄어들었는데 지난 9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한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10월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5.4로 한 달 만에 1.5% 감소해 넉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경제 타격이 본격화됐던 2020년 4월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생산은 3.8% 늘었지만 관공업이 3.5%, 공공행정이 2.3%, 서비스업이 0.8% 감소했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한 관공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생산이 7.3%, 반도체 조립 장비 등 기계 장비 생산이 7.9% 줄었습니다. 산업 생산에 적신호가 켜진 건 우리 경제의 동력인 수출이 주춤한 탓이 큽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수출 물량 지수는 지난해 대비 3.4% 하락해 4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고 수입 물량 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가 더 문제라며 정부가 금리 인상 속도를 크게 조절하거나 금리를 내려서라도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초대형 12,000가구가 들어서는 곳 모델하우스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보기 드문 풍경입니다. 시장이 안 좋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문을 연 또 다른 모델하우스. 강북권 1000가구 대단지 아파트인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 모처럼 나온 큰 분양 물량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다음 주에 있을 청약 경쟁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둔촌 주공의 84제곱미터는 분양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대출 규제에 금리까지 올라서 청약 경쟁률은 종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청약 결과에 따라서 향후 분양시장의 풍향계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아파트값은 또다시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노원, 도봉, 강북이, 수도권에선 인천, 광명 지역 하락폭이 컸습니다.
아파트값은 1년간 쉬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 여파로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며 가격을 낮춘 하락 매물들이 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하는 A씨. 지난달 회사로부터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당황스럽고 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지. 하루아침에 정리될 줄도 몰랐고. 자금 시장 경색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렵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대규모 자금난이 발생하자 회사가 관련 사업 부서의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선 겁니다. 다른 증권사로 이직하는 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다른 데 가면 되지만 근데 지금은 그거마저 불확실하다 보니까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에서 촉발된 자금 시장 경색은 이미 중소증권사와 건설사를 덮쳤습니다. 최근 증권사들의 유동성 악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곳 여의도 증권가에도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는 전문계약직 직원의 상당수를 계약 해지하고 정규직 직원들은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증권사는 실적 부진이 계속되는 사업부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돈을 못 벌고 비용만 많이 나가는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가차없이 이번에 정리를 한 거죠. 고금리와 자금시장 경색,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혹독한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의 한 조선소입니다. 컨테이너선 건조에 필요한 격벽을 용접하고 운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10월 부분 재가동에 들어간 이후 제작한 첫 격벽입니다. 군산조선소는 2008년 가동을 시작해 지역경제 4분의 1을 담당하다가 2017년 수주급감으로 문을 닫았었는데 5년 만에 기지개를 켰습니다. 최근 선박 수주가 증가하면서 군산조선소도 다시 문을 연 건데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에만 197척을 수주했습니다. 최대 4천여 명에 달했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침체됐던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 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면서 군산 인구가 급감했었는데요. 조선소 재가동 소식에 시내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시내로 나오면은 사람도 많고 좀 더 북적북적해서 더 약간 기분이 좋아요. 우리 조선업계가 지난해 수주한 물량은 전 세계 발주량의 37%, 2018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대형 LNG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에서는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오랜 침체에 신음하던 조선업이 회복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용접공이나 도장공 같은 생산 인력이 없어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인력은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다 싶습니다.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조선소가 모처럼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